저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40살 강남의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해요. 초등학교 6학년 딸 유진이를 키우며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교복을 다립니다. 남편은 42,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데 늘 바빠서 밤늦게 들어와요. 그래도 남편은 다정한 아빠예요. 지연아, 오늘 힘들었지? 쉬어. 퇴근 후 그가 웃으며 말하면 저도 괜찮아. 자기도 오늘 힘들었지라며 웃죠. 유진이도 밝은 아이라 이 평온한 삶이 소중했어요. 3월 10일 월요일 학교에 새 교사가 왔어요. 정아림 40살 생물교사였죠. 이름을 보자마자 낯익었어요. 교무실에서 그녀를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고 동창이었거든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하림이는 늘 눈에 띄는 애였죠. 하림이 맞지? 우리 반은 달랐는데. 제가 말을 걸자 그녀는 지연이. 와, 진짜 오랜만이야. 라며 웃었어요.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냥 동창의 설렘이라 생각했죠. 점심시간 하림이가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지연이, 너 학창시절 반장이었지? 다들 너 좋아했어. 그녀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뭐야, 너도 잘 나갔잖아. 제가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투가 묘했어요. 질투 같기도 했어요. 남편은 뭐해? 애는 몇 살이야? 그녀가 캐묻자 회사원이고 딸이 초등 6학년이라 답했지만 관심이 지나쳤어요. 집에 돌아오니 유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 밝은 아이인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유진아, 학교 어땠어? 제가 묻자 엄마 아빠 요즘 왜 무뚝뚝해? 나한테 안 웃어. 그 말에 심장이 쿡 찔렸어요. 남편이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유진이까지 느낄 줄이야. 아빠가 바빠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저는 달랬지만 유진이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11시 넘어 들어왔어요. 오늘 좀 늦었네. 그가 옷을 벗으며 말했어요. 응, 회사 바빠. 제가 물었지만 그냥 회의라며 짧게 답했어요. 평소 같으면 넘어갔을 텐데 유진이 말 때문에 신경 쓰였어요. 침대에 누워 하림이의 눈빛과 유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냥 피곤한 거겠지.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남편의 늦은 귀가가 계속됐어요. 유진이 말 때문인지 자꾸 그의 행동이 눈에 밟혔어요. 3월 12일 수요일 세탁실에서 남편의 셔츠를 꺼내는데 달콤한 화장품 향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은 향수 안 쓰는데 이게 뭐지? 동료의 향이 묻은 걸까? 내가 예민한 거야. 중얼거리며 셔츠를 세탁기에 넣었지만 그 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하림이가 또 다가왔어요. 지연아, 우리 동창회 할까?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다들 바빠서 힘들 텐데. 제가 대답하자 그럼 우리끼리라도라며 윙크했어요. 그 친근함이 부담스러웠어요. 너 남편 바빠서 힘들겠다. 내 전 남편도 그랬어. 하림이가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아, 힘들었겠다. 제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왜 내 가정을 캐묻는 걸까? 저녁 남편이 또 늦었어요. 오늘 회식이었어? 제가 물었어요. 응, 팀이랑 마셨어. 그가 TV를 켜며 답했어요. 그의 말투가 피곤해 보였어요. 아니, 피곤한 게 아니라 나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그는 한참 망설이다 회사 스트레스야라고 했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집에서 유진이와 밥을 먹는데 아이가 조용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늦지? 유진이 말에 숨이 막혔어요. 바빠서 그래, 유진아. 애써 웃었지만 혼란스러웠어요. 셔츠의 향, 하림이의 관심, 남편의 태도. 우연일까?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자 그의 셔츠를 다시 확인했어요. 또 그 향이 났어요. 여보, 이 냄새 뭐야? 제가 물었지만 뭐? 그냥 동료 향수 묻은 거야라며 넘겼어요. 그 말투가 거짓 같았어요.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다음 날 하림이가 교무실에서 초콜릿을 건넸어요. 지연아, 이거 먹어. 그녀의 미소가 어색했어요. 고마워. 대답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녀가 내게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 남편과의 거리감, 유진이의 걱정, 하림이의 태도. 이 모든 게 연결된 걸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해졌어요. 3월 15일 토요일 유진이 하굣길에 강남역에서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김진우, 40살, 국문과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였죠. 지연아, 나 기억나? 김진우야. 그가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진우야. 당연히 기억하지. 반갑게 답했어요. 그는 이혼 후 출판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필집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지연아, 너 글 잘 썼잖아. 내 책에 한 챕터 써줄래? 그의 제안에 당황했어요. 나? 지금은 교사라 바빠서 거절하려 했지만 예전 너라면 잘했을 텐데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대학 시절 글쓰기에 빠졌던 때가 떠올랐죠. 생각해 볼게.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어요. 진우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외로워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대학 동기 만났어. 출판 일을 하더라. 남편은 그래? 잘 됐네라며 건성으로 답했어요. 그 무관심이 가슴을 찔렀어요. 여보, 우리 요즘 멀어진 것 같아. 용기를 내 말했지만 뭐? 내가 바빠서 그래라며 짜증을 냈어요. 그 냉랭함에 숨이 막혔어요. 정말 회사 때문일까? 학교에서 하림이가 또 다가왔어요. 지연아, 남편이랑 잘 지내? 요즘 바빠 보이던데. 그 말이 날카롭게 들렸어요. 다들 바쁘니까. 애써 웃었지만 그녀의 미소가 의미심장했어요. 저녁 유진이가 엄마 아빠 폰만 봐라고 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 주말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필집 얘기 생각해봤어? 답답한 마음에 답장을 보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그 문자를 보내니 무언가 변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집에서 남편의 셔츠를 또 확인했어요. 그 화장품 향이 여전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물었지만 동료 향수야라며 넘겼어요. 그의 눈을 보니 거짓 같았어요. 하림이의 태도, 유진이의 말, 남편의 거리감.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요. 진우와의 만남이 내게 작은 희망이었어요. 어쩌면 그가 내 혼란을 풀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희망 뒤에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진우와의 만남은 잠시 위로가 됐어요. 강남역 카페에서 수필집 얘기를 나누며 웃었죠. 지연아, 너 글쓰기 좋아했잖아. 진우의 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보와의 어색한 공기가 무거웠어요. 3월 20일 목요일 남편이 소파에서 폰을 보는데 화면을 숨기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여보, 오늘 회식이었어? 물었지만 응, 좀 마셨어라며 눈을 피했어요. 그 태도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샤워하는 틈에 그의 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유진이 생일 0312였죠. 카톡 알림에 오늘 그 향기 너무 좋았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팀장님이었지만 그 말투는 동료가 아니었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믿기 싫었지만 메시지는 명백했어요. 하림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지나친 관심, 셔츠의 향. 연결되는 걸까? 그날은 유진이 학부모 상담 날이었어요.
오후 3시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만났지만 머릿속은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유진이 상담인데 올 수 있어? 아, 회식이라 힘들어. 그의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또 회식? 가슴이 찢어졌어요. 상담 중 하림이가 교무실에 들어왔어요. 지연아, 오늘 피곤해 보여. 그녀의 미소가 가식 같았어요. 그녀가 그 메시지의 주인공일까? 저녁 유진이가 엄마 아빠 안 와? 라고 묻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곧 올 거야. 애써 웃었지만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 12시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이야기 좀 하자. 단호히 말했지만 지연아 피곤해. 내일 하자라며 피했어요. 그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 메시지의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메시지와 남편의 거짓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월 22일 토요일 유진이를 학원에 보내고 여보의 차블랙 박스를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 영상에서 남편이 강남역 카페 앞에 차를 세웠어요. 하림이가 조수석에 탔어요. 그녀가 웃으며 손을 잡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하림이었다니. 동창이라며 다가온 그녀가 내 남편과 이런 관계였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유진이를 생각하니 분노가 냉정함으로 바뀌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학교에서 하림이를 보니 그녀의 미소가 가식으로 보였어요. 지연아, 피곤해 보여. 그녀가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그냥 바빠서라며 넘겼어요. 점심시간 하림이가 교무실 밖에서 전화로 오늘 저녁에 바라고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남편과 만나는 걸까? 집에 돌아와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진우야, 나 좀 도와줘. 남편이 이상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말해.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강남역 카페에서 만났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이건 심각하네. 더 알아봐야겠어라고 했어요. 진우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 불륜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줬어요. 지연아, 침착해. 법적으로 준비해야 해. 그의 조언이 힘이 됐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늦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유진아, 엄마 잠시 나갔다 올게. 아이에게 말하고 강남역으로 갔어요. 카페에서 하림이와 남편이 서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건 불륜이었어요. 사진을 찍으며 다짐했어요. 유진이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배신을 끝내야 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3월 25일 화요일 집에서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남편의 개인 이메일에 카페 영수증이 있었어요. 고급 와인, 디저트, 명품 선물. 남편이 이렇게 돈을 썼다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더 파보니 하림이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 향수 좋아. 그 메시지에 숨이 막혔어요. 학교에서 하림이의 행동을 더 관찰했어요. 그녀가 점심시간에 오늘 저녁 준비됐어라고 전화로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뭘 준비한다는 걸까? 동료에게 슬쩍 물었어요. 하림 선생님 요즘 바빠 보이시던데. 그러게 자꾸 외근 간다고 하더라. 생물 교사가 무슨 외근? 하림이가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단서가 필요했어요. 그녀의 외근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교무실 서류를 살폈어요. 하림이가 자주 빠진 날이 남편의 늦은 귀가와 겹쳤어요. 진우와 다시 만났어요. 진우야, 이거 봐. 영수증과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지연이, 이건 심각해.
변호사랑 상의해야겠어. 그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자 불편했어요. 지연아, 너 혼자 힘들잖아. 내가 곁에 있을게. 그의 눈빛이 따뜻했지만 애정이 묻어났어요. 진우야, 난 도움만 필요해. 단호히 말했어요. 그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집에서 유진이가 엄마 아빠 언제 와? 라고 묻자 가슴이 아팠어요. 곧 올 거야. 아이를 안으며 다짐했어요. 이 배신을 끝내야 해. 남편의 이메일에서 은행 거래 내역을 찾았어요.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하림이와의 만남에 쓰였어요. 이게 횡령일까? 변호사와 상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무언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3월 28일 금요일 변호사를 만났어요. 블랙박스 영상, 카페 사진, 이메일 증거를 보여줬어요. 지연 씨, 불륜 증거는 충분해요.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 가능해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횡령 의혹도 언급했어요. 은행 내역은 횡령 혐의로 회사에 제보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결심했어요. 하림이를 학교에서 남편을 회사에서 끌어내리겠다고요. 학교에서 하림이의 외근 기록을 익명으로 교장에게 제보했어요. 정아림 교사가 부적절한 사생활로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니 손이 떨렸어요. 이게 옳은 걸까? 하지만 유진이를 생각하니 단호해졌어요. 일주일 후 교장이 하림이를 호출했어요. 그녀는 오해예요라며 변명했지만 외근 기록과 소문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집에서 남편의 이메일을 더 확인했어요.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승진을 위한 뇌물과 하림이의 선물로 쓰였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나와 유진이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회사를 속였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거래 내역을 보냈어요. 김도영 부장의 횡령을 조사해 주세요. 메일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뛰었어요. 유진이가 엄마 우리 여름에 바다 갈까? 라고 묻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유진아. 아이의 미소가 복수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진우의 태도가 불편했어요. 지연아, 너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곁에 있을게. 그의 말이 점점 애정으로 들렸어요. 진우야, 난 괜찮아. 단호히 말했지만 그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복수를 준비하며 더 큰 싸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어요. 4월 5일 토요일 남편과 대면할 때가 왔어요. 유진이를 친구 집에 보내고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10시쯤 들어왔어요. 여보, 이제 솔직히 말해. 하림이랑 무슨 사이야? 단호히 물었어요. 그는 당황하며 지연아, 무슨 소리야? 그냥 아는 사이야라고 했어요. 아는 사이? 카페에서 손잡는 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야. 그의 변명이 터무니없었어요. 그리고 회사 돈 빼돌린 거 나 다 알아. 하림이 선물 사주려고 뇌물까지 썼지? 제가 몰아붙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라고 했어요. 그 사과가 공허했어요. 나랑 유진이를 이렇게 배신한 거야?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제발 다시 시작하자라고 애원했지만 이혼하자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그의 눈에 절망이 스쳤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하림이의 징계가 확정됐어요. 정직 3개월과 교직 자격 정지 논의가 시작됐어요. 학생들 사이에 그녀의 소문이 퍼졌고 학부모들이 항의했어요. 하림이가 교무실에서 지연이 내가 한 짓이지? 라고 소리쳤어요. 너야말로 내 가정을 망쳤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어쩌지 못했어요. 4월 15일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감사팀이 횡령을 적발했고 2억 원이 뇌물과 하림이의 선물로 쓰인 게 드러났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됐죠.
지연아, 도와줘. 남편이 전화로 애원했지만 너 때문에 유진이가 아팠어라며 끊었어요. 그의 몰락을 보니 복수가 완성된 듯 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이제 낯선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 하림이의 교직 자격이 정지됐어요. 불륜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지며 부적절한 교사라는 낙인이 붙었어요. 그녀는 서울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교무실에서 그녀의 책상을 보니 복수의 대가가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유진이가 엄마 아빠 이제 안 와? 라고 묻자 아빠는 멀리 갔어 라고 답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가슴을 찔렀어요. 진우와의 관계도 끝났어요.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친구로 지내자. 그가 문자를 보냈지만 진우야, 난 이제 혼자 괜찮아라며 답장했어요. 그의 애정이 부담스러웠고 더 이상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블랙박스, 이메일, 카페 사진이 완벽한 증거였어요. 지연 씨, 승산이 높아요. 변호사의 말이 힘이 됐지만 유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집에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강원도 속초의 바닷가 마을로 갈 계획이었어요. 엄마, 바다 예쁘겠지? 유진이가 설레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행복할 거야. 미소 지었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지연아, 미안해.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과거를 버리고 유진이와 새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혼 소송은 6개월 만에 끝났어요. 10월 20일 법원은 유진이 양육권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제게 줬어요. 상간자 소송으로 하림이에게 3천만 원도 청구됐어요. 남편은 횡령으로 재판 중이었고 하림이는 지방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들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유진이가 엄마, 우리 이제 괜찮지? 라고 물었어요. 그럼 유진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지만 눈물이 났어요. 속초 이사 준비를 마쳤어요. 작은 아파트와 지역 학교를 알아봤어요. 엄마,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어? 유진이가 설레며 물었어요. 그럼 같이 배울까? 아이의 웃음이 내게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밤이면 남편과 하림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가혹했나? 아니, 그들이 내 가정을 망쳤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공허함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진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지연아, 잘 지내. 행복해. 답장 없이 삭제했어요. 그의 도움은 고마웠지만 그와의 오해는 또 다른 상처였어요. 변호사가 지연 씨 새 출발이에요 라고 했지만 새 삶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유진이와의 대화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엄마 아빠 잘 지내? 유진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자기 길 가고 있어. 우리도 우리 길 가자. 아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사 전날 서울 집에서 짐을 정리했어요. 결혼 앨범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거짓 같았어요. 앨범을 버리며 다짐했어요. 이제 과거는 묻어야 해. 유진이와 새 삶을 시작해야 해. 속초로 가는 길 유진이가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내게 새 희망을 줬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10월 25일 속초에 도착했어요. 작은 아파트에 짐을 풀고 유진이를 지역 학교에 등록했어요. 엄마, 여기 공기 좋아.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해줬어요. 바닷가 마을은 조용했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달랬어요. 새 학교에서 유진이는 금세 친구를 사귀었어요. 엄마, 애들 착해.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을 채웠어요. 하지만 밤이면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지연아, 미안해.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하림이의 날카로운 눈빛도 잊히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가혹했나? 유진이가 엄마 바다 갈까? 라고 묻자 생각을 접었어요.
그래, 주말에 가자. 아이와 바닷가를 걸으며 새 삶을 다짐했어요. 속초의 첫 주말, 유진이와 모래성을 쌓았어요. 엄마, 우리 여기 오래 살아. 아이의 말이 따뜻했어요. 학교에서 새 동료들과 친해졌어요. 국어 교사로 다시 수업에 몰두했어요. 지연 선생님 애들이 좋아해요. 동료의 말이 힘이 됐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엄마 아빠 언제 봐? 라고 묻자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는 멀리 있어. 우리 둘이 행복하자.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빠를 그리워하는 게 보였어요. 이사 후 한 달 속초의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유진이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저녁엔 책을 읽어줬어요. 하지만 가끔 서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과의 결혼, 하림이의 배신, 진우의 오해. 그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유진이의 웃음이 나를 붙잡아줬어요. 이 상처는 시간이 치유해줄 거야. 바닷가에서 새 희망을 찾고 싶었어요. 11월 20일 속초에서의 삶이 익숙해졌어요. 유진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엄마, 나 반장 됐어.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유진이 최고야. 안아주며 웃었어요. 바닷가 마을의 새벽은 고요했고 별이 반짝였어요.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 평온함이 내 상처를 치유해줬어요. 유진이와 함께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고 저녁엔 함께 김밥을 말았어요. 이 소소한 행복이 내게 전부였어요. 가끔 남편과 하림이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은 횡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하림이는 지방에서 식당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 라고 물었어요. 그럼 유진아, 엄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밤이면 서울에서의 상처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학교에서 동료들이 지연 선생님 속초 잘 맞아요? 라며 웃었어요. 네, 여기 좋아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유진이와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야. 거짓으로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 그 교훈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유진이가 엄마 별 예쁘다. 라고 외쳤어요. 그 순간 모든 아픔이 사라졌어요. 새벽 바닷가에 서서 별을 봤어요. 유진이의 웃음, 새 동료들, 속초의 파도. 이 모든 게 내 새 삶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유진이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창밖의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갈 거야. 유진이와 함께 더 단단한 행복을 만들어갈 거야.